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J 제일제당 주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34만 5,500원에 오늘도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코스피가 2,400을 넘으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CJ 제일제당도 전반적인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의 하락폭이 가파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자, 1월 달부터 생각한다라고 보면은 37만원 정도 주가가 유지했던 부분이 현재 34만원이니까 대략 한 주가가 주당 3만원 정도 빠졌죠. 단기적으로 10% 정도가 빠진 모습이고요. 며칠 만에 주가가 10%가 빠졌으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툭툭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장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이런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가 저점인 줄 알고 35만 원에 매입한 사람들, 36만 3천 원에 매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물렸으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본전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구간들에서 매도 물량이 속출하면서 주가가 큰 반등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일단은 CJ 제일제당이 왜 여기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월 4일 날부터 주가가 하락이 들어갔는데 이것저것 검색을 좀 해봤더니 원인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롯데마트에서 CJ 제일제당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작년에 이제 연말에 쿠팡에서도 제일제당의 납품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 CJ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기업이 식품 회사지 않겠습니까? 즉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제조업인데요. 결국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 발주사에서 물건을 받지 않기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익성이 떨어질 거고 발주를 위한 양측의 협상을 하다 보면 또 단가가 낮춰질 거고 그럼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고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 결국엔 롯데마트가 롯데마트하고 롯데슈퍼가 있는데 둘 중에서 이제 어쨌든 같은 롯데 계열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트와 슈퍼의 납품가가 다르게 들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가격을 좀 맞춰달라라고 했더니 CJ 제일제당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롯데마트에서 납품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당시에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결국 이제 바닥으로 보여지는 여기 33만 5천 원짜리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일단 가속 페달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우선 이제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약간 멈춰놨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따지고 보면 이제 공매도 쪽에서 공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자, 1월 4일 날에 자, 공매도 거래대금 보시면 전일 대비 해가지고 56억이나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공매도에 쏟아지면서 나왔죠. 결국에 이제 저런 뉴스라든지 사전에 정보를 알고 나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공매도에 배팅을 한 누군가의 의도적인 주가 하락이었지 않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CJ 제일제당 우선 판매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또 비중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분기보고서를 살펴보시면은 동사는 총 4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요 제품과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식품 쪽이 37%로 많은 물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CJ 제일제당이 애초에 설립이 됐던 모태가 설탕이지 않겠습니까? 삼성그룹에서 이병철 회장이 국내에서 이제 설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CJ 제일제당을 창업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떠나면서 CJ 그룹으로 발돋움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이런 오너 일가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대가라든지 삼성가의 그런 좀 사업에 대한 변화라든지 성장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드라마도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자, CJ 제일제당도 삼성그룹을 크게 일키워준 그룹을 성장을 발돋움하게 해준 그런 사업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력 상품이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물류 쪽 하역 건설 이쪽에서 이제 38%, 나머지 이제 뭐 바이오 사업도 진출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타 있는데 대부분의 매출들이 이제 이렇게 제조업 쪽에서 많은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추이 한번 볼까요? 재무추이 보시면 뭐 국내에 지금 버금가는 우량주면서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실적은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어디 하나 손잡을 게 없고요. 지금 유보율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영업이익 증가율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물건 판 거 대비해서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5.8%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식품료들이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다다익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 브랜드가 나오고 많은 물량을 판매를 하면서 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그 이 식품 쪽의 브랜딩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비비고라고 하는 브랜딩을 가지고 뭐 만두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품류들 있잖아요. 비비고 관련 볶음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냉동식품들이 굉장히 네임밸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매출을 내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무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기존에는 매출의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2018년, 19년, 20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위아래로 정체되어 있었는데 2020년에 오면서부터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많은 성장을 했죠. 결국 최고점이었던 49만 8천 원, 이 자리를 찍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간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한 것은 아니에요. 뭐 이제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영업이익률이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 3년 정도에 많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급 결국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제 우량주니까 외국인 또는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자 주가를 끌어내렸던 주범들이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죠.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던 주범들입니다. 이 기관들이 1월 3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1월 13일까지 연속적으로 한 번도 순매수 없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관련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뭐 공시를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도 물량을 줄였다라는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보시면은 다트에 가시면 이렇게 특정 소유권자 상황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물량이 소폭 줄었죠. 연기금에서 물량을 조금 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참 주가가 올라가면서
추세를 끌고 올라갔는데 그 추세를 깨버리면서 급격하게 떨어뜨렸던 요 주범들이 기관들의 공매도 관련으로 해서 주가가 좀 내려왔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역배열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이 정배열과 역배열의 개념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정배열은 이제 여기 이평선들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이평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평선은 주식 투자들,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그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5일선은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값, 10일선은 10일 산 사람들의 평균값을 쭉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 어떤 목적이 다 있어야 될까요? 주식을 파는 사람이 없어야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주가가 정배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자, 정배열이면 매수자들이 모두 다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수익이 나냐면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이 좀 없어지겠죠. 내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빨리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배열에 가 있으면 주가가 상승할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변경이 되려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좀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하게 되면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좀 모아지거든요. 반대로 역배열이면 매수자들이 모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 본전가만 오더라도 매도하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역배열에 들어가 있으면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지 모를지언정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열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들어갔고 일정 기간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횡보하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월봉 차트 볼까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CJ제일제당의 가장 의미가 깊은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는 자리, 이 종목이 정말 바닥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제 뭐 금액을 조금 물량을 좀 늘려서 베팅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구간. 뭐 내가 빚을 내서까지 베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영혼까지 좀 끌어가지고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네, 요 구간에 오면 CJ제일제당은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구나. 정말 이 종목은 요 자리에서는 꼭 사야겠는데 라고 하는 구간이 저는 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뭐 2007년 이후로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자, 바닥을 쭉 그어 보시면 이런 식의 상승을 가져가거든요. 자, 꾸준한 우상향을 했고요. 주가가 뭐 큰 그림이긴 하지만 바닥을 찍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고, 이런 상승에서 우리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맞는 부분, 그리고 주가가 여기를 뚫어주고 내려올 때 지지를 받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저는 단연코 여기 이제 23만원에서 22만원 부근이 CJ제일제당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고요. 22년부터, 2020년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매출액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버슈팅이 좀 나왔잖아요. 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주가의 상승폭이 대략 한 11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고점 찍고 나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34만 원짜리가 월봉상에서도 보이는 여기 이평선 자리고, 그리고 여기 2015년에서 19년짜리까지 박스권, 즉 고가놀이라고 하는데 여기 고가놀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요 자리가 지지를 해줄지 못 해줄지는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CJ제일제당을 볼 때도 결국에는 이제 이게 종합지수 코스피가 같이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어요.
요 바닥 구간 여기 2200짜리 박스권 하단이겠죠. 2200에서부터 지금 2400까지 단기적인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가 지금 주가가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다시 한번 여기 2200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이렇게 빠지면 자, CJ 제일제당도 덩달아 같이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이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라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좀 바닥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위의 구간, 뭐 CJ 제일제당을 뭐 30만 원 위로부터 물려 있다, 뭐 37만 원, 뭐 39만 원 이런 자리에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하면 과연 33만원짜리에서 물을 타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오는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주가의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다소 작다. 좀 고점 대비해가지고 주가의 하락폭이 좀 대략, 한 28% 이렇게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 하락한 거 보시면 막 50%에서 60% 이렇게 반토막 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에 비하면 CJ제일제당은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의 하락이 정말 찐바닥까지는 떨어지지 않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점에서 물렸다면 그냥 존버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혹시라도 저점 자리 여기 추세선 하단 그리고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적어도 최소한 25만 원짜리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34만 원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런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 볼 만하죠. 2차 매수 생각을 해서. 근데 하지만 여기 이제 40만 원대라든지 30만 원대 후반, 뭐 39만 원 막 이렇게 물린 사람들은 지금 34만 원에 물을 타봐야 단가가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사서 물 타봐야 뭐 38만 원? 뭐 이렇게 떨어질걸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물을 타봐야 단가도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물량만 늘어나가지고 주가가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적인 손실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고했을 때 오히려 그냥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반등 나와서 땡큐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고요. 혹시라도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20만 원대까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타는 건 정말 바닥 구간에서만 물을 타야만 단가도 확 낮춰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도 쉽게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림을 제일 못해요. 왜냐면 지금 CJ제일제당이 저가로 보이거든요. 33만 5천 원. 물론 이제 과거의 고점에 대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싸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가 확 무너지면서 떨어졌던 이런 시기들 있잖아요. 2019년, 뭐 18년 이런 시기들. 그리고 이제 2013년에도 이제 주가가 확 무너졌을 때 이런 시기들. 이렇게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확 무너지면 뭐 이런 자리까지도 못 내려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했을 때 내가 만약 물려 있다면 최대한 저점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CJ제일제당 대응 전략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동안의 그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도 제가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의 평단가를 예측을 해보자면 적어도 한 39만 원 정도, 38만 원 정도, 네, 요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의를 주신 분들도 만약에 물려 있다면, 자, 요 구간에서 물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학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던 부분, 수차례 요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요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걸 예상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주가가 밑으로 갑자기 빠지면서 확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8만원, 뭐
9만원 이렇게 물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락이 떨어진 게 대략 한 10%잖아요. 크다 보면은 이제 손실이 한 13%, 한 12% 이렇게 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33만원, 34만원짜리에서 물 타는 것은 너무 단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오히려 그냥 이런 박스권 형태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기존에 주가 상승을 했던 그런 자리에서 상승한다면 여기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시면 돼요. 그냥 뭐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아, 내가 물려있던 부분을 회복했구나라고 해서 본전에 탈출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탈출하세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밑으로 한번 더 떨어졌을 때 떨어질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주가의 저점 자리, 직전의 저점 자리라고 판단되는 자리가 자, 주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여기 이제 22만 5천 원, 23만 원 요 자리가 저점이에요. 월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에 요 구간의 바운더리가 저점 자리거든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여기 이제 24만원, 적어도 25만원짜리까지는 기다렸다가 물 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신규로 CJ제당을 들어가시려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여기 34만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가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지고 주가 올라올 때 뭐 38만원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고 혹시라도 여기서 주가가 깨지고 내려간다면 20만원대 들어가서 추가 매수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매도가 되는 구간은 37만원에서 38만원짜리예요. 지금 34만 5천원인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38만원짜리까지 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분봉 차트를 보시면 조금 이 지지라인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37만원에서 38만원인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CJ제당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37만원이나 38만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34만원짜리 타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물리신 분들은 이 자리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만약에 주가가 더 하락하면 물을 타시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냥 올라온 이후에 내 본전에 매도하고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뭐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보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37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뭐 손실 본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국내에서도 굵직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배당도 받으시고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시면 물리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지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잖아요. 지금 이런 대형주가 이틀 만에 거의 10%가 빠졌으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위에 저항 라인이었던 38만원짜리까지 회복하는 기간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J제일제당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